자, 이제 목요 오전 제 강의는 열심히 달려야 하는 강의라서 예배로 엄청 이렇게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조금 어제 강의를 준비를 못하고 잠을 잠깐 자고 가장 엑기스만 이렇게 좋은 슬라이드로 그냥 엑기스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엑기스 그거를 얻어가는 시간이 될 거라 아주 생각을 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생각 하나도 안 나시잖아요. 네, 아주 그냥 확실히 꽂혀주는 몇 가지 멘트가. 자,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이나 뭔가 건강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영양제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건강기능식품 먹어보세요. 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난 병원에서 워낙에 약을 많이 먹고 있어서 더 먹을 수 없다. 약이 병원에서 먹는 약도 100일까지가 넘는다. 그래서 더 먹을 수 없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랬을 때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너무 골고루 잘 먹고 있기 때문에 더 먹을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약간 정말 그거는 뭐라 진짜 깨놓고 음식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음식으로 어떻게 다 영양을 챙겨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뭔가 어떤 건강을 챙겨라고 건강기능식품을 권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권해야 되는가 그거를 정말 오랫동안 제가 어떤 기능의학적인 걸 다루고 메나텍에서 열심히 경험하고 안내해 드리다 보니까 딱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제가 정리했다기보다도 이제 현대의학계나 현대 건강을 다루는 분야에서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갖춰가도 결국 사람은 자기 정해진 수명을 건강히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건강의 핵심의 키워드 질병을 늦추는 핵심의 키워드가 뭐냐? 면역과 에너지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병원에서 나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건강식품은 이제 더 못 먹겠어 라고 하는 사람한테 건강식품은 면역과 에너지를 위해서 먹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먹는 약이 면역을 준다? 안 주죠. 그거 누구나 다 알 것 같아. 병원에서 먹는 약이 에너지를 준다? 그래서 면역과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잡아주는 게 OSP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끝났어요. OSP를 왜 우리가 권해야 되고 왜 우리가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는가. 두 가지 질병을 늦추는 핵심, 건강을 지켜가는 핵심인 이 두 가지 건강의 기준 면역과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OSP를 먹으셔야 돼. 그러면은 면역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있을까요? 약국가에서 면역 제품 많이 있으실 것 같죠? 면역이라고 이렇게 기능을 인정받는군요. 아연이 들어가면은 면역이라는 그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아연이 들어갔거나 또 비타민 C 이런 거는 면역이라는 그 글자를 넣을 수 있지만 다른 거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면역이라는 거가 갖고 있는 거가 기능식품 정말 많은데 그냥 면역 제품 하나 주세요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면역을 지키고자 하는데 생각나는 제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산균? 유산균은 면역을 안 적혀 있어요. 왜 당분가?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면역의 정말 핵심의 물질이 글리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면역의 제품이 글리칸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다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면역에 대해서 면역을 지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건강기능식품에 딱 이렇게
우리 엠브로토스처럼 겉에 그 적혀 있죠. 면역, 장, 피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면역이라고 적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면역이라는 거를 찾는 거의 핵심은요,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면역은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라는 거를 글리칸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면역과 에너지 두 개를 다 잡는 게 OSP다. 그런데 이 OSP 안에 엠브로토스가 들어있으니까 겉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면역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엠브로토스 끝에 라벨에 딱 적혀 있죠. 그 우리도 알고 시각청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인정을 해준 그 면역을 우리는 그대로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기능식품을 먹어야 할 가장 큰 이유, 면역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 질병을 주는 핵심이 키워드, 그리고 세포 수준에서 시작하는 건강을 혁명처럼 바꾸는 것이 OSP다라는 거. 근데 결론부터 또 들어갈게요. 면역과 에너지를 잡으려면은 이 면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면역 세포들이 목적하는 타깃 조직까지 가야 되죠. 뭘로 타고 갈까요? 혈액을 타고 가야 돼요. 혈액이 안 좋으면은 면역 세포들이 타깃하는 조직까지 못 가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관건이고요.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먹은 입으로 먹는 음식과 호기로 들여 마시는 산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 몸은 에너지, ATP를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내잖아요. 산소와 내가 먹은 밥, 그 두 가지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두 가지는 뭘로 타고 간다? 혈액을 타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면역과 에너지의 기본이라서요. 이 OSP의 전체적인 그 베이스는요, 혈액순환을 베이스로 깔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OSP는 건강의 두 기둥인 면역과 에너지를 탁월하게 지켜내는 걸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베이스로 혈액순환이 같이 간다. 그래서 세 가지: 혈액순환, 면역, 에너지. 근데요, 혈액순환 너무 식상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혈액순환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 하면은 혈액순환이 뭐 생각하세요? 오메가3 정도 생각나고 은행잎 생각나고 이러실 거예요. 은행잎과 오메가3 이렇게 없어요. 혈액순환의 가장 기본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거하고 혈액이 달리는 그 혈관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혈관을 만들어주는 혈관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물이 뭘까요? 혈관 내피세포. 혈관 내피세포는 뭘로 이루어졌다? 글리칸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글리칸이 들어가 있는 이 OSP는 혈액순환의 또 기본이에요. 그래서 면역과 에너지를 주는 것이 OSP인데, 그거를 잘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혈액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면역과 에너지 그리고 혈액순환을 완벽하게 해내는 이 OSP를 이해하는 걸로 결론을 갈 건데요. 면역과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잘 작동을 해야 되고, 만약 잘 작동이 안 되면 우리의 건강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오늘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 30년 동안 자연온누리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학회 활동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지금 대한의학사 영양학회에서 강의도 하고 또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저희 커리어를 쌓아갔는데, 이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메나텍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커리어를 쌓아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몸은요, 스마트 시티, 정말 똘똘한 시티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의 어떤 몸은 우리의 사회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 속에서 한 명 한 명 개개인은 우리 몸 속의 조직 구조는 하나하나의 세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과 사람들이 이루는 이 사회가 서로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사회는 정말 무너지는 사회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포도 세포끼리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의 세포가 이루는 조직과 기관은 무너지고 질병에 걸릴 것인데요. 이 똘똘한 스마트 시티처럼 우리 몸은 그렇게 움직여주는데, 그 두 개
뭐냐면 면역과 에너지입니다. 면역은 또 다른 말로요. 세포 간의 대화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세포끼리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면역이라는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런 거예요. 만일에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서 만일에 촉군 있고 아군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촉군이 들어왔어. 그 촉군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공격하는 군인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정찰병들이 촉군을 봤는데 그거를 이 공격수들한테 군인들한테 알려주지 않으면은 공격을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이래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전쟁은 망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지키는 이 면역은 결국 세포 하나하나끼리 다 소통이 돼야 되지만 내 몸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면역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아직 면역 이꼴 세포끼리 대화, 소통이라는 의미를 잘 몰라요. 글리칸을 공부하실 분들은 아, 면역은 뭐다? 내 몸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킨다? 세포끼리, 면역세포와 또 다른 세포끼리 이렇게 또 면역세포끼리도 소통을 하고 조직끼리도 소통을 하고 모든 세포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런 대화. 그 대화로 통해서 세포끼리 정확한 정보를 교환해야지만 결국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면역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세포끼리 대화하는 면역을 이루는 글리칸하고 또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효율성을 발휘해야지만 우리 몸에 스마트 시티 제대로 건강히 뿌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요. 왜 잘 먹는데 우리는 왜 아플까? 잘 먹고 그래서 뭐 병원에서 뭐 암이다 이렇게 했을 때 뭐 건강식기가 인플루스 먹으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먹지 말고 잘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 먹는데 어떻게 먹는 거라는 거를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단순하게 자기 상식으로 그동안에 비싸서 잘 먹지 못했던 비싼 것들을 사서 먹으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는다라는 거가 실제는 정말 글리칸이 딱 깨놓고 있으면 글리칸이 들어가야지만 내 몸이 이게 영양이다, 독소다라는 거를 알고 세포가 잘 먹을 건데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무작정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무식하게 어떻게 잘 먹는다, 밥을 잘 먹어 암에 걸리는데 그죠? 암에 걸리는데 공복을 열심히 먹어 그동안 못 먹었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이 먹어서 보다는 내가 먹은 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우리는 아프다라는 겁니다. 오히려요, 영양소의 역설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잘 먹는데 오히려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은 영양소가 정말 에너지원인가? 독소인가?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정말 좋은 음식을 완벽하게 천천히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천천히 완벽하게 좋은 음식을 먹었으나 내가 에너지가 너무 부족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영양소는 어떻게 된다? 독소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요. 그 전부 다 너무나 비싼 좋은 음식도 다 내 몸에서는 독소 높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 뉴트리언트 패러독스, 영양소의 역설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병원에서 잘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다라는 말을 할 때 그냥 거기서 이 사람 정말 벽을 치는구나,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내가 기운이 너무 없을 때는 아무리 좋은 거를 잘 먹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독소로 간다 라는 멘트를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먹은 영양소를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는 어딜까요? 내가 먹은 음식이 위에서 한번 소화 효소로 잘라지고 캡신으로 잘라지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침으로
영양에서는 또 이렇게 췌장에 이런 걸로 소화액들이 담즙들이 작용해서 우리가 잘게 부숴서 우리 소장과 대장에서 이제 흡수가 되면 간에서 각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내가 먹은 영양소의 마지막 타깃하는 곳은 어딜까요? 미토콘드리아예요. 세포로 들어가서 결국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는 거기까지가 타깃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거기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정말 다운돼 있어. 그래서 ATP라는 거를 많이 못 만들어내려면 나는 기력이 없는 사람이고 기력이 없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가 많이 나온다? ROS라는 거는 활성산소를 의미해요. 활성산소, 노폐물. 우리 질병의 90%는 활성산소로 인해서 질병이 유발되고 있다라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그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만드는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기능 올리겠다고 밥을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먹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ROS가 엄청 더 많아지면서 이렇게 독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을 차로 말하면 엔진이에요. 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 엔진,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 미토콘드리아 완전히 다 죽었어. 하나도 못. 그럼 우리는 그냥 완전 인형이야. 꼼짝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진이 고장난 상태에서 영양 공급은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 ROS, 활성산소를 가중시킨다는 그 개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저한테 많은 리더분들이 어떤 경우에 질문들을 막히는 게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저희 대답은 강의에 이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듣고 다시 제가 짚어주면 듣긴 들었으나 또다시 잊어버리죠. 왜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먹고 잘 먹고 이거는 독소를 많이 내뿜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기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에너지는 넘쳐나는데 에너지를 많이 분산해서 쓰는 사람들. 무슨 사람들일까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든 육체적인 스트레스든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면은 에너지가 분산이 되겠죠. 그리고 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 약을 중화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쓴다 안 쓴다? 굉장히 많이 써요. 약은 내 몸에서 전부 다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하고 남는 거가 우리 몸에서 약작용을 일으키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 이 약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 몸에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약을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이 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결해 보고자 난 더 잘 먹어야 돼. 이렇게 해서 미토콘드리아에 도움되는 거는 안 먹고 오히려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탄수화물, 고탄수화물 식사나 고지방 식사나 가공식품이나 탄 음식이나 이런 우리들이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을 때 엔진은 더 많이 고장이 나서 ROS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봐봐요.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족 상태에서 독소를 말 되게 어렵죠. 이 말 다른 말로 제가 이제 또 전문가 이제 약사님들 대상으로 강의 슬라이드였는데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 말을 다른 말로 기운이 없거나 에너지가 없거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운이 없고 기력이 없고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영양소를 다 독소로 줍니다. 이 멘트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대인은 건강식을 잘 먹고 있지만 세포는 굶고 있다. 칼로리를 많이 먹고요. 미세 영양소, 미량 영양소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제 사람들이 잘 먹고 있다는 것은 칼로리 음식, 3대 영양소를 많이 먹고 특히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이 미량 미네랄 오히려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고요. 또 글리칸이 부족해서 우리가 세포의 안테나를 잘 못 만들고 있고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세포 기능이 더 떨어지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면서 독소가 굉장히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 독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 측면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독소는 천액에서 내 몸에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 그 독소 중에 하나는 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인의 건강 현실은 이렇게 세포는 굶주리고 굶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 있는데요. 자, 이제 이 용어를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화, 저속 노화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는 저속 노화를 넘어서 이제는 건강 다루는 그 상황에서는 의료계나 최신의 노화학계에서는 최신의 가장 떠오르는 신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용어가 염증성 노화입니다. 인플라메이징입니다. 인플라메이션은 염증이라는 뜻이고요. 에이징은 노화예요. 그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염증성 노화라고 표현합니다. 저속 노화도 어떻게 보면은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염증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는 노화가 100세, 120세 시대에서의 나라는 우리 더 젊어지고 이러는 거고요. 염증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빠른 노화를 가속 노화를 부추기는 게 염증이다라는 것을 학계에서 밝혀냈어요. 그랬을 때요. 이제 이 염증성 노화는 단순히 노화가 단순한 나이가 들어서 오는 그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만성 염증이 내 몸 안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그것이 염증을 가속화시키고 또 가속화된 그 염증이 다시 내 몸을 하게 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이제 우리들이 앓고 있는 이 노화는 염증성 노화라는 겁니다. 인플라메이징. 그래서 인플라메이징 이렇게 이 새로운 용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노화, 저속노화는 너무보다 식상하고 이제는 염증성 노화. 그래서 내가 노화되는 거는 나이가 드는 거는 단순하게 나이가 들어서 노화되는 게 아니고 염증으로 인해서 노화가 가속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증성 노화를 막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면역과 에너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OSP에 먹어야 된다. 이런 그 논리를 꼭 기억해 나갑시다. 염증성 노화는요, 감염이 없이도 신체 전반에서 지속되는 만성적이고 낮은 수준의 염증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염증하면 감염을 해야 돼요. 세균에 감염이 됐거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거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감염 없이 내 몸 안에서 신체 전반에서 지속되는 전쟁, 염증 이꼴 사회로 말하면 전쟁이고 내 몸으로 보면은 염증이. 그 염증이 만성적이고 낮은 수준, 저강도 염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속됐을 때 우리는 염증성 노화, 인플라메이징이라는 이 상황으로 노화가 가속화된다라는 겁니다. 노화세포에서 사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되게 좀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에 이런 노화를 부추기는 분비 패턴을 의미하는 건데요. 수명을 다한 세포가 사멸하지 않고 염증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방출해서 주변 세포를 오염시킵니다. 이건 노화된 세포야. 빨리빨리 처리해. 누가 알려줄까요? 글리칸이 알려줍니다. 얘는 죽어야 되는 거야. 세포를 사멸시키고 글리칸이 사인을 줍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글리칸 너무 대단해. 내가 이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나의 세포가 인지를 해야 돼. 눈이 있어야 되잖아. 세포에 안테나가 있어야 얘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판단을 한다니까요. 손상된 미토콘드리아에서 유출된 DNA를 미토콘드리아는요 특별하게 우리 핵에는 DNA가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DNA가 있어요. mtDNA라고 있는데요. 이 mtDNA가 이 손상돼서 유출이 돼버리면 면역체계가 얘를 적군으로 또 판단을 해서 그래서 다시 전쟁을 일으켜요. 그것이 염증이고 그래서 이런 염증들이 발병을 꾸준히 일어나는 최종의 결과 가장 첫 번째 시도는 극심한 피로입니다. 그러면서 자가 면역질은 그리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암 환자분들이 자기가 암인 걸 언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냐 할 때 난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가봐서 했을 때 암으로 진단을 받는 게 대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극심한 피로, 염증성 노화의 모습은 난 너무 늘 피곤해 이거죠.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만성 대사선 질환들이 뭐가 있을까요?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은 핵심이죠. 그 3대 3고가 그 다음으로 또 통풍이 올 수도 있고 또 많은 증후군들이 많잖아요. 이 만성 대사선 질환이 너무나 증가하고 있고 정말 60세 이후의 남자분들이 2명 중에 1명이 혈압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의 50%도 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친구들이 한 10명이 모여서 그 중에 한 6명이 혈압약을 먹고 있어. 그러면은 서로 공감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90이 넘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은 전체 1%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서울대 들어가는 그 1% 속에 들어가보자. 연합회에서 지금 이걸 공부를 하고 제품을 먹고 있죠. 남들처럼 90이 돼서 골고 요양원에 있고자 지금 이렇게 열심히 먹고 하루하루 매일같이 OSD를 먹고 클린식을 먹는 그 노력이 쉽지 않아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노력을 하는 가장 최종의 목표는 뭐다?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99882333 그렇게 말하죠. 99세까지 팔팔하게 하루 이틀만 아프다가 죽을 수 있다, 죽겠다라는 거죠. 그런 목표를 이루려면은 서울대 가서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유치원에서부터 고삼생까지 그 1%를 들기 정말 노력해야 되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노력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OSP를 제대로 먹어내는 그 하루하루의 꾸준한 노력이 내가 가고 싶은데 끝까지 가고 저희 아버지가 94세인데 저희 누나 87세신데요. 얼마 전에 부모님과 선산에 산 올라가서 왔어요. 여기서 하계 쌍계사까지 가서 쌍계사에서 선산에 산을 3개를 올라가고 우리 아버지는 나 혼자 올라갈 거다 하면서 저 넘어질까봐 그래도 불안해서 허리춤을 붙잡고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서 사진을 찍고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94세 카톡하는 형님 돼가지고 경인일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남들은 원래 장수 집안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희 아버지는 너무나 저희 어렸을 때 너무나 아프셔가지고 저희 언니는 의대로 저는 약대로 형부는 한의사로 이렇게 다 본인의 건강을 좀 챙겨주기 뭔가를 보자 그렇게.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아버지가 약만 안 먹고 살아서 우리가 집을 몇 채를 샀다라는 얘기를 맨날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만큼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아하셨던 분이시고 수면제나 안정제를 늘 필요하면서 드셨던 분이 글리칸 클린식을 듣고 메나텍 제품을 드시면서 모든 약을 끊게 된 그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또박또박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드신 시간도 정해놓으세요. 제품이 떨어지면 일주일 전부터 저를 탁탁할 정도로 그렇게 착실하게 드셔야지만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건강의 목표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염증성 노화가 초래하는 현대인들의 질환이요. 이 만성 염증 상태인 염증성 노화의 인플라메이션은 단순히 피로감을 넘어서서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차단합니다. 그랬을 때 대사질환, 당뇨, 비만, 복부 비만부터 심혈관, 혈관 내피세포 기능 떨어지고 동맥경화 고혈압, 신경계에서는 치매와 파킨슨, 그리고 근골격 개선, 근관절증과 골다공증. 그럼 여기서 이것들도 이제는 염증을 좀 이해하신 분 조금 늘어났어요. 치매가 염증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처음에 못하셔서 제가 맨날 10년 전에 강의할 때도 치매는 만성 염증이에요 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의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발표한 걸 딱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치매도 뇌의 염증으로 인해서 오는 염증성 노화이고요. 파킨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는 이해를 제가 시켰는데요. 근골격계,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은 왜 염증성도 왔냐는 거예요. 염증이 많아진데 왜 골다공증과 뭐가 부족하다 생각합니까? 뼈가 약해, 칼슘이 부족. 이걸 단순하게 끝. 근감소증, 단백질이 부족, 근육이 말랐어. 이거잖아. 그럼 내가 근감소증이면 어머, 근육이 단백질을 안 먹어서 근육이 말랐나? 근육이 감소됐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나왔어요? 염증성 노화의 질환이라고 했죠. 화학계는 이제 그 기전을 다 파헤쳐 놓고 있어요. 근감소증은 단백질 부족의 이전에 뭐다? 염증이다. 염증이 내 몸을 삭제합니다. 뼈를 삭제하고 근육을 삭제해요. 그래서 근감소증이에요. 근감소증을 그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을 없애야 되겠죠. 염증을 없애려면 면역을 조절해야 되죠. 면역 조절을 뭐 해야 된다? 글리칸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근감소증이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앵글투스가 문제예요. 염증을 제어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단백질 먹어도 다 단백질이 어떻게 된다? 내 몸속을 다시 삭제합니다. 글리칸이 없는 단백질 몸을 삭제하는 1번부터요. 단백질이 내 몸에 단백질이 분해되고 나오는 노폐물은 모든 노폐물의 최고의 왕이에요. 단백질 썩는 냄새가 가장 독하죠. 질소 노폐물 몸을 굉장히 산화시켜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OSP 먹으면 뭐 신장이 망가져. 양질의 단백질이에요. 양질의 단백질, 퀄리티, BV가 160된 제 최고의 단백질이라는 걸 일단 보여줘. 두 번째는 글리칸이 있어요. 염증을 없애주는 단백질.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은 내가 뼈가 너무 구멍이 숭숭 뚫렸대. 어떻게 염증으로 세포들을 조골세포 파괴시킨 거예요. 뼈를 만들어주는 세포가 있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있어요. 두 개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타골과 조골이 비슷하게 서로 잘 조절해요. 근데 염증으로 다 혼란에 빠진 거예요. 파괴되는 파골세포도 너무 빨리 파괴되고 조골세포는 아예 기능도 못하고 그래서 뼈는 안 만들어져요. 원인은 뭐다? 염증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요. 과거에는 뭔가 상식적으로 골다공증이 여성이 많이 걸린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요즘에 대사증후군에 노출된 남자분들이 골다공증 약을 너무 많이 처방해서 받아가기 때문에 처음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웬 남자들이 한 50대인 남자분들이 골다공증을 굉장히 많이 처방을 받아가요. 처방하려면 골밀도가 마이너스 2.5 떨어져야 되는데 그 정도는 굉장히 심각한데 50대 권장은 겉으로 권장해요. 근데 골다공증 약을 처방을 받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분들의 이 병력을 보면은 대사증후군의 약을 같이 먹고 있어요. 뭐가? 염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염증이 될 때 골다공증. 그럼 우리가 골다공증을 할 때 남들 칼슘제 먹고 있대요. 아, 나 칼슘제 먹고 있어. 근데 그 칼슘제와 우리 카탈리스트는 뭐가 차이 날까요? 우리 카탈리스트에는 뭐가 있나요? 글리칸이 있어서 염증을 제어하면서 칼슘을 넣어줘요. 재료만 넣지 않고 재료를 넣는 거는 두 번째. 염증이 1번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이름은 다르지만 그 뿌리는 만성염증으로 같다라는 겁니다. 당뇨도 마찬가지로 염증으로 이제 다 혈관의 노화, 동맥경화도 다 염증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요, 이제 면역을 한번 볼게요. 건강의 첫 번째 기능이 면역. 면역의 핵심은 면역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식해서 면역의 조절입니다. 면역이 좋다라는 것은 조절 능력, 모듈레이터가 훨씬 모듈레이션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뉴전트 박사님 늘 얘기해요. 엠브로투스는 모듈레이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면역을 올린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신장 이식한 사람, 간 이식한 사람, 엠브로 면역이 좋으니까 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돼요. 면역을 조절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면역을 인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조절하는 겁니다. 과면역은 애로 면역이거든요. 지나칠 과, 잘못될 과,
에러 면역이에요. 그래서 뭐 과면액이 많은 과면역 질환들이 있죠. 그리고 저면역, 과면역과 저면역, 자가면역 다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면역인데 그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고 신호를 받아들여서 공격 여부를 결정하는. 근데 만일에 글리칸이 부족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외부 침입자를 놓치거나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치명적인 오류가 나온다는 거죠. 그 면역의 핵심이 글리칸이라는 거죠. 우리의 세포가 만일에 서로 통신이 안 되면 비싼 스마트폰도 목동이 되듯이 내 몸도 서로 세포끼리 통신이 돼야 되고 통신함과 동시에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올려주는 것도 글리칸입니다. 최신에 밝혀진 내용이요. 이 글리칸이 세포 밖에서만 세포 외부에만 붙어 있는 줄 알았더니 미토콘드리아에도 글리칸이 붙어 있어서 세포 안에 있는 핵과 미토콘드리아가 서로 글리칸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다는 게 최근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미토콘드리아 강의를 할 때 굉장히 흥분해서 공부를 준비했던 이유가 미토콘드리아까지는 블루투스가 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최신의 자료는 글리칸은 세포뿐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까지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퍼 생화학에서는요, 생명 유지의 법칙이라고 이 하퍼 생화학책이 딱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는 서로 반드시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명유지 법칙을 하퍼 생화학이라는 교과서에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그 언어는 세포 표면에 있는 글리칸의 안테나로 소통한다라고 교과서에. 이 과학계의 이제는 사실,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이렇게 생명유지의 법칙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포에 무수히 많은 글리칸들이 독소인지 바이러스인지 호르몬인지 효소인지 세균인지 서로 이거를 인지를 해서 세포끼리 서로 대화를 통해서 면역을 찾더라, 나를 지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의 기본은 세포막을 충분히 덮고 있는 충분한 글리칸. 그래서 이것이 많이 없는 현대인들. 대부분 한 10만 개가 있어야 되는 우리의 세포가 현대인들은 3,4만 개로 줄어 있는데요. 왜 그렇게 줄어 있는가? 노화가 돼도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가공식품, 또 산후 스트레스 많이 노출되거나 또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 또 많이 노출되거나 약을 많이 먹거나 그리고 물을 많이 섭취 안 하고 너무나 고당분, 고혈당의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세포에 붙어 있는 이 당사슬들이 굉장히 마른 상황을 보이죠. 이거는 충분히 지구에 있는 나무처럼 아주 그냥 싱싱한 나무처럼 보이지만 이건 다 쭉 말라가는 나무와 같잖아요. 실제 이 글리칸은 함수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가 일부러 메나포를 축처럼 제가 일부러 재생 중의 용어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 물을 넣으면 축처럼 이렇게 수분을 먹으면서 축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세포를 저렇게 촉촉하게 나무가 싱싱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글리칸에 나무를 심어주는 거고요. 그것이 부족하면은 죽어가는 저런 글리칸으로 됩니다. 이 글리칸이 내 몸에 찢어서 나무 시스템인데요. 점막의 면역부터 면역의 신호까지 감지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글리칸이 수행하는 핵심 임무는 적군과 아군 서로 식별하는 것, 정상인지 아닌지 암세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신분적 역할, 그리고 이게 비타민인지 호르몬인지 영양소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흡수할 것 하고 막을 것 막고 또 이렇게 면역 체계를 조절한다는 거죠. 면역을 올려주는 데는 늘 모듈레이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백혈과 소통해서 공격 물질을 내거나 과도한 면역 반응을 멈추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요. 또 뇌신경망의 커뮤니티처럼 신경세포
뇌들끼리 시냅스를 형성하고 시냅스에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 뇌신경 세포의 형성과 연결을 도와준 이걸로 엠브루토스가 뇌 손상의 복구의 핵심이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재생하는 뇌, 성장하는 뇌, 집중하는 뇌로 만들어주는 근거가 되는 게 뇌신경망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글리카닌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을 제대로 수복하고 재생하고 손상된 상처 부위로 빨리 면역세포와 줄기세포를 이동시키는 그런 내비게이터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포에 글리카닌이 부족해서 세포끼리 소통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질병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당사슬 글리카닌 안대가 부족하면은 이렇게 면역도 떨어지고 자가면역 암도 오르고 만성적인 염증 그리고 세포가 노화가 가소가 되고 대사전 증후군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랬을 때 실제 그러면 글리칸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은 이렇게 염증성 노화가 줄어들 것인가 라는 것을 메나텍에서 실험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엠브루토스를 12주 후에 먹고 12주에 봤더니 염증성 유발인자인 IgG 패턴을 봤더니 뚝 떨어져서 이렇게 글리카닌의 변화가 면역학적 특성이 젊어졌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 정도의 반응은 생물학적 나이 개선 효과가 10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12주, 4개월의 섭지 후 10년이 젊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면역과 염증 이거의 해결의 근본인 글리칸을 넘어서 이제 에너지입니다. 건강의 두 번째 기능인 에너지.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내거든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하면은 에너지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단순하게 ATP만 에너지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대사를 조절한다라고 밝혀졌고요. 그러면 내가 먹은 포도당, 지방을 제대로 선택해서 어떨 때는 포도당을 쓰고 어떨 때는 지방을 쓰는 그 대사 유연성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대사 증후군에 걸리지 않죠. 포도당만 계속 쓰는 사람은 결국 당뇨로 가는 대사 증후군에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글리칸 클린하는 가장 큰 목적이 대사를 잘 조절하는 대사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글리칸 클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기가 ATP가 많이 나오는 장기인데요. 그 에너지 장기가 심장과 뇌 근육이잖아요. 거기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게 밝혀졌죠. 심장에는 한 5,000개, 뇌에는 한 2,000개, 근육에 한 2,000개 해서 그 에너지 장기에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이잖아요. 근데 얘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세포를 죽인대요. 세포를 살려시켜. 그래서 망가진 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사령부 역할. 얘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를 죽이라 마라 이렇게 얘가 그 기능을 해요. 근데 그 기능을 담당할 때 누가 그 기능에 신호를 주냐? 글리칸이죠. 미토콘드리아가 세포를 죽이는 기능까지 한다. 그래서 세포 에너지 발전소를 넘어서 세포의 사령탑, 만성 질환의 근본 원인으로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포의 생로병사를 결정하는 신호전달의 중심인데 그거가 글리칸과 함께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은 손수건 좀 갖다 주세요. 땀이 너무 많이 나요. 미토콘드리아가요, 이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은 부산물이 뭐가 나오냐면은 ROS, 활성산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병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녹 활성산소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안 좋으면은 이것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런데 철이 만나 이렇게
철이 산소와 만나서 이렇게 녹슬듯이 우리 몸도 숨을 쉴 때 녹슬게 됩니다. 산소하고 영양소가 합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때 이렇게 산화 스트레스가 훨씬 많아진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데요. 이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현대 질병의 90%가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다라는 겁니다. 이 활성산소가 너무나 공격적이어서 세포를 다 파괴시켜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세포가 녹는다, 삭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의 산화, 녹 이렇게 되는데요. 자, 내 몸이 무너지고 있던 네 가지 경보가 뇌 신경계가 뇌는 산소 소비량이 가장 많지만 항산화 효소가 적어서 활성산소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면은 아까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심장내 근육이잖아요. 거기에 활성산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뇌는 근데 산소를 워낙 많이 쓰니까 활성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그 신경들을 다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공격 이꼴 전쟁이잖아요. 그 염증이 되게 많아지겠죠. 그 염증을 제대로 처리 못해. 그 염증성 노화가 뭘까요? 치매와 파킨슨이 있어요. 그럼 다시 그걸 되돌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로에서 활성산소가 적게 나오고 다시 재생하는 그 과정이 클리 3주 만에 되겠어요? 나 3주 먹고 나 파킨슨 왜 계속 떨고 있어? 말이 안 되더라고요. 한 30년 쌓아둔 질병을 단 3주 만에. 과학에서도 이 치매는 20년 키운 질병이라고 했어요. 20년 동안 염증을 콕차고 쌓으면 그 20년 이후에 치매라는 진단을 받는다라고 과학계에서 얘기를 해요. 치매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많은 질환들은 시간이 누적입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쌓여서.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축적되죠.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걱정하셔야지 않아도 돼요.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거는 어떻게 쌓이는지 아세요? 산화됐을 때 쌓여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콜레스테롤 수치만 검사할 겁니다. 근데 산화가 잘 되는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그거는 SD 콜레스테롤이라고 해가지고 그 검사 잘 못해요. 비싸서. LDL 콜레스테롤 중에서 SD, LDL이라고 있는데요. 그 SD는 굉장히 스몰 덴시티, 아주 밀도가 적은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쉽게 사야 돼요. 그 밀도가 적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드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탄수화물 많이 먹는 사람. 그랬을 때 나는 뭐 새우도 잘 안 먹고 오징어도 잘 안 먹고 기름진 거 안 먹는데 내가 왜 콜레스테롤 높을까?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 밥방송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SD 콜레스테롤 되게 많아지면서 굉장히 산화되기 쉬워요. 근데 산화도 그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이 산화되지 않는 콜레스테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적게 먹고 어떻게 될까요? 항산화제를 엄청 그냥 뿌려야 돼. AO를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포막이 산화돼서 가장 먼저 겉으로는 노화가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고 피부에 지질층이 산화된 게 뭘까요? 검버섯이에요. 리포푸신이 지방질 쓰레기거든요. 피부 세포막에 있는 그 지방을 산화시키면은 리포푸신이라는 검은색 반점 검버섯이 쌓여요. 그래서 노화된 검버섯이 많이 피잖아요. 그것도 되게 많아지고 또 산화되면은 이 축축 처지잖아요. 탄력이 없으니까 주름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요즘에 맨날 좀 검버섯이 있나? 에이오 팍팍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이거 공부하니까 하면서 계속 보는 거야. 안 돼요. 에이오 이처럼 돼야 돼요. 그럼 에이오를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와, 오늘 내 피부에 주름 좀 덜 생기겠다. 왜? 주름 전부 이 산화된 거예요. 콜라겐이 쭉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인슐린이 분비하는 세포가 공격을 받아서 혈당 조절 능력, 에너지 파괴를 됩니다. 이것이 활성산소의 공격인데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여러 저리고 붓고 이런 것들이 탈모 이런 것들이 결국 병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질병으로 가기 전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게 우리는 꺼지지 않는 만성 피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내 몸의 엔진인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기능이 셧다운이 되면은 ATP도 중단되고 쉬어도 회복할 수 없는 그 피로가 이렇게 오고 DNA마저 공격을 당하면은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쌓이게 되죠. 죽어야 할 세포는 제대로 죽지 않고 또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이게 비대해지고 숫자가 많아지죠. 그래서 비대해지고 숫자가 많아지면은 병원에 가면 전부 다 뭐를 발견할까요? 결절과 호불. 그냥 고대 의사들 죽어야 죽으면 되잖아. 안 죽고 쌓여. 그럼 뭐가 되나? 호, 용종, 결절 이런 게 돼요. 그게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셧다운돼요. 그래서 내가 딱 검사를 했는데 혹이, 용종이, 결절 너무 많아. 그럼 나는 피곤한 사람인 거야. 에너지가 없는 사람인 거야. 버려야 할 걸 제대로 기온으로 못 버리는 사람인 거죠. 그 기전들이 다 있지만 전체적인 결과만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되고 떨어지고 다시 노폐물, 활성산이 너무 많이 나오고 다시 염증이 일으키고 다시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되고 이 꼬리를 끊어야 되겠죠. 뭘로 끊어야 될까요? OSP로 끊어야 돼요. 글리칸이 들어가 있는 엔진을 돌릴 때 엔진아 돌아라 라고 신호를 주는 것은 글리칸이고요. 그 신호를 받고 기계로 움직이는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카탈리스트고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AO는 그나마 엄청나게 나오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ROS 활성산소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항산화제. 그래서 그 4개를 다 갖고 있는 OSP는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요. 면역과 에너지, 면역의 문제로 염증이 생기고 다시 염증이 많으면 맨날 전투하면 에너지가 넘쳐나야 에너지 고갈이 돼요. 만성 염증이면 에너지 고갈. 그러면 다시 면역 떨어져. 다시 염증할까? 이 면역과 에너지. 그래서 면역만 올려도 안 되고 에너지만 올려도 안 돼요. 면역과 에너지를 어떻게 동시에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슬라이드를 그냥 넘기고 OSP는요 건강의 두 기능, 면역 에너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거다. 면역을 정상화하고요, 에너지를 올려주는 거. 에너지를 올려주려면은 산화물질, 산화성 노폐물 쓰레기를 빨리 없애주고 미네랄로 ATP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왜 OSP인가? 면역을 제대로 인식하고 조절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기능을 동시에 회복시켜야만 현대인의 이 만성질환의 염증의 고리를 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그 영양소는 엠브로토스, 글리칸, 그리고 항산화인, 비타민 C, E, 그리고 폴리페놀. 우리가 색깔 컬러푸드라고 얘기하죠. 보통 비타민 C만 있어도 별로고요. 비타민 E만 있어도 서로 시너지 효과는 없고요. 이 두 개만 있어도 효과는 좀 그렇게 크게 발휘를 못하는데요. 최고의 항산화 물질 어디 있냐면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에 있어요. 컬러푸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5가지 색깔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다라고 많은 건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파이토케미칼을 알고 있는데요. 그 파이토케미칼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오는 활성산소를 제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를 다 같이 갖고 있는 최고의 항산화가 엠브로토스 AO입니다. 그래서 엠브로토스 AO를 먹으면 강력한 항산화를 하고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수용하게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종합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또 에너지를 더 많이 플러스 시켜주는 플러스 제품. 이 플러스도 굉장히 좋은데 오늘 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번 더 이거 짚어가고 엠브로토스 라이프는요 세포끼리 소통해서 면역을 정상화하고 뇌기능을 활성화하고요. AO는 활성산소를 완벽하게 차단하면서 혈관 청소와 항염, 노화 방지를 하고요. 플러스는 호르몬의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내 몸을 활력
올려주는 이런 플러스 역할, 카탈리스는 총합 영향으로 에너지 대사와 뼈 공각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항산화가 있는데요. 엠볼투스 AO가 왜 최고의 항산화인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엠볼투스 AO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타민 E, 비타민 C, 그리고 폴리페놀, 컬러푸드 영양소인데요. 이 컬러푸드가 천원의 형태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많은 항산화는 자기는 너무 좋다라고 얘기해도 그러면은 실제 그렇게 좋은 항산화가 내 몸 속에, 혈액 속에서 정말 그런 작용을 하는가라는 데이터를 보여줘 하는 어디도 없어요. 왜? 그런 데이터를 낼 정도로 연구 개발 투자하지 않아요. 제품도 그렇게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그렇지만 메나텍에는 세르모랍 테스트라고 이것이 안티옥시던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혈액 속에서 보는 건 최초의 제품입니다. 대부분은요 강도 테스트, 눈으로 보는 강도 테스트만 혈액 속에서 하는 테스트한 거가 엠플스예요. 그래서 믿고 드실 수 있어요. 정말 먹었을 때 내 혈액에서 정말 혈액순환소를 중화시키는 건가 물어본 거죠. 비싼 장비와 비싼 공사가 때문에 어디는 하지 않죠. 4년간의 테스트를 해서 여러 항산화 물질을 비교하고 효능을 테스트했을 때 세르모락이 있는 최고의 항산화를 갖고 있는 천연의 항산화제이고요. 그래서 세포를 보호해서 염증 발생을 최소화하고 거의 17,000의 오락의 지수가 나오면서 공정업체 3배에서 2배, 22배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항산화제가 정말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가 4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인체 임상을 통해서 제대로 입증이 됐나, 그 다음에 혈액 속에서의 오락 수치, 항산화 능력을 제대로 입증했냐, 그리고 파이토케미칼, 컬러푸드를 함유했냐, 비타민 C만, 비타민 E만 이게 아니라 파이토케미칼, 천연의 컬러푸드를 갖고 있냐, 그리고 지용성, 수용성의 항산화제를 다 갖고 있냐, 요거를 다 만족하는 그런 제품을 또박또박 먹는 그 엄청난 노력을 해내야 될 그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가치도 없는데 열심히 먹는 거는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던 활성산소가 피부를 공격해서 나오는 리포부신, 이것이 피부에 나오는 검버섯으로 나오지만 거기만 머물러 있지 않죠. 이것이 뇌를 공격하면은 치매로 심장, 피부 모든 거 리포부신이 눈에 쌓이면은 항반 변성, 망반 변성으로 간다라는 얘기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항산화를 제대로 해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활성산소는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져서 이것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항산화 능력은 떨어져 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항산화제 섭취는 너무나 필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항산능력 점차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엠볼투스 AO에는 이런 폴리페놀들이 쭉 들어있고요. 컬러푸들이 들어있고, 근데 이것이 일주일만 먹어도 과일, 야채, 파스채, 오해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항산화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 엠볼투스 AO는 내가 너무 피로하거나 그리고 너무 붓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의대 문제나 두통이나 이명이나 또 난청이나 또 뇌의 문제나 피부의 문제나 저리거나 각종 암이나 어떤 활성산소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의 핵심의 제품으로 쓰셔야 되는데 이것도 OSP 안에 엠볼투스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과 에너지, 건강의 준비도 다 갖추고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은 기본으로 끌고 가는 OSP를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